아. 아이고. 자, 그러면은 스텝 3는 미안, 저거는 내신 대비 기간 때 개인적으로 풀면서 좀 더 질문할게요.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미리 들어가 주면은 훨씬 더 낫기는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일단은 좀 빼놔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가볼게요. 등비 수열의 극한. 도형은 나중에 어차피 다시 또 보니까 그때 다시 또 정리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등차수열의 극한이 왜 안 나오고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는지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을까요? 등차수열은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맨날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1차함수 형태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직선위에는 점점 이렇게 가는 거라 가지고 얘는 무조건 극한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한대로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극한은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의 확장 형태도 지금 계속 하죠. 뭐 2차 형태, 3차 형태. 그래서 등차수열의 극한은 독립적으로 안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등비수열의 극한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어요. 왜? 얘는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AN이 무슨 뭐 3의 n제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거. 뭐 초항은 뭐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얘는 지수함수 형태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죠? 3, 9, 27, 뭐 8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는 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냥 발산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n이 뭐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쵸? y는 2분의 1의 x제곱. 한마디로 기울기란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결국엔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죠? 요것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나마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그나마 수렴할 수 있는 그 경우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지만 수렴 조건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수렴 조건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미지수가 A랑 R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A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R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초항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0밖에는 없어요. 왜? 0 말고는 전부 R 때문에 수렴하는 애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인 거. 왜? n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날려버리는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렴값은 그냥 0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공비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경우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비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죠. 아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왜? 아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얘처럼 0으로 가니까. 지수함수랑 다르게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가능한데, 그쵸? 뭐 초항은 그냥 붙이기 나름이니까. 왜죠? 지수함수는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로 확장되면서부터는 정수 조건을 못 쓰잖아요. 그 정수 조건이 짝수, 홀수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데 음수 같은 경우는 짝수 제곱만 양수로 나오고 홀수 제곱은 음수로 나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0.6제곱 나왔다 이러면 아예 부호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정의가 안 되죠. 그렇죠?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불가능하지만 얘는 가능하다.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줘요?
얘는 이 그래프 못하지 않나? 할 수 있어요. 왜? 2분의 1의 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 두 개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가지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3일 때는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4일 때는 16분의 1.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크기 자체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결국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그렇죠. 얘가 진동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부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1보다 작은 애들로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얼마로? 0으로 수렴하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더 나오죠. 그게 뭐예요? 공비가 1일 때. 그쵸? 공비가 1이면은 몇 제곱을 하더라도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항상 초항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수함수에서도 그런 거 있었나? 1x제곱? 1. 얘는 지수함수라고 안 부르죠. 지수함수는 초월함수만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수함수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도 a가 1인 경우는 배제하면서 들어갑니다. 1인 경우는. 이건 대수함수예요. 대수함수. 자,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도 별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얘는 항상 초항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요. 초항으로. 자,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왜? 진동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어차피 발산하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무슨 얘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까먹었어. 잠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잠깐.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같아. 잠깐.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 그랬지? 공비가 1인 경우면은 어차피 A로 나오죠. 그럼 얘는 AAA 나오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예요? 공차가 0인 등차수열하고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3 별거 아닌데 미안해. 별거 아닌데 그죠? 기대하게 만들었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수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중에서도 극한이 수렴하는 유일한 케이스는 공차가 0인 경우. 그럼 왜 그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1로 갔냐? 그냥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 안에 다 걸러지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쵸? 미리 살짝만 언급을 해놓을게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 때도 예전에 1월 달에 할 때도 하기는 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 얘는 좀 배제되는 거. 나중에 다시 봅시다. 급수 단원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 1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얘밖에 할 게 없는데 이거 좀 그냥 외우면 좀 안 돼서 그냥 떠들어 봤어요. 자, 스텝 1 중에서는 그냥 앞에 여유되면 그냥 한두 개만 해보고요. 119번 해볼게요. 스텝 1 중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텝 1 중에서. 그래서 스텝 1으로 빼야 되나 스텝 2로 빼야 되나 애매했던 문제 119번.
그러면은 H2를 보면은 F2G2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F2G2 집어넣으면은 F2는 4인데 G2는 2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얘는 4의 n제곱이 되고 얘는 2의 n제곱이 되죠. 자, 좀 헷갈리면 앞에 몇 문제 풀고 푸는 게 좋습니다. 어허. 자, 지금 요 문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보면은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게 서로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a가 만약에 16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가 지배적으로 가겠죠? 그럼 빼봤자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일단 16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지배적으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4의 n제곱 나가는 게 4의 n제곱과 약간 지워져가지고 그냥 수렴할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풀 수 있는 것도 직접 빼는 것밖에 없는데 직접 안 빼지니까 결국 켤레를 씌워야 돼요. 뭐 딱 봐도 a는 16보다 작은 건 당연히 알겠고 켤레를 씌운다고 친다면 얘는 루트 16n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빼기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사실 99%가 켤레라고 얘기했어요. 99%가. 그쵸? 그래서 켤레 씌우는 거. 왜냐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로 들어간다면 풀이 방법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 얘기 나오면 안 돼. 이게 최고책에서 이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수투만 그게 되는 거고, 그거 당함수밖에 안 하니까. 이건 초람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큰 걸로 나누는 거. 왜? 극한의 핵심은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얘를 0 처리하는 데 있어요. 얘를 무시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모에서는 솔직히 제일 큰 게 뭐야? 얘잖아요. 이게 딱 봐도 어차피 a는 16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럼 분모는 제일 큰 게 4n제곱 4n제곱이에요. 그러면 4n제곱으로 나눠봐야죠. 그쵸? 4n제곱으로 나눠보면은 분자는 an제곱인데 그냥 4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모도 4n제곱, 분자도 4n제곱으로 나누면 집어넣으면 16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16분의 a의 n제곱으로 나오겠고 얘는 플러스 1 나오겠고 얘는 지금 4분의 a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a는 16보다 작을 테니까 날아가겠네. 얘는 그냥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모는 2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렴하려면 어때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그냥 얘만 수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a. 얘가 초항이죠, 공비죠. 마이너스 a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들은 전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수렴을 안 하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답이 8개 나옵니다. 근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2, 3, 4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냥 4개로 등장을 하겠네요. 지금 이게 답이 3개가 나오면 안 돼요. 4가 들어갑니다. 4가 들어가요. 그렇죠? 얘 하나가 추가되고 있다는 거 이거 별도로 중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걸 스텝 2로 뺄까 스텝 1으로 뺄까 고민했었던 이유는 이게 사실 좀 멍해지는 게 시작할 때 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결론 알고 나면은 3점짜리 문제는 맞기는 합니다. 3점짜리 문제는.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122번이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라서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뭐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습니다. F2가 얼마예요? F2는 F에다가 2 집어넣은 함수값이지. 얼마예요? 그치? 당연한 거지. 지문에 회의금은 없으니까 괜찮아. 2,4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 4예요. 4, 4. 그럼 G2는 얼마지? 근데 G2는 복구하는구나. 그죠? 복구하죠. 근데 어쨌거나 F2보다는 G2가 더 작죠. 그럼 얘는 4, 3인데 얘네는 작잖아요.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소거되진 않지. 왜냐면은 얘는 아래 n-1제곱이고 얘는 아래 n제곱에서 1을 뺀 거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아우 미안. 자, 얘는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H2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죠. H2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F2의 n제곱이에요. F2가 지금 이거죠. 2, F2
얘 지금 4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4의 n제곱이에요. G2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몰라요. G2는 그렇죠. 여기가 지금 2, G2인데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어차피 4의 n제곱이 지배적으로 큰데 그렇죠. 5의 G2의 n제곱 그 다음에 G2의 n제곱 4의 n제곱이 훨씬 더 크니까 이 분모 문제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그렇죠. 이걸 무시하는데 왜 무시한다고요? 무시하는 이유가 큰 걸로 나누면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4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버리면은 그렇죠. 4의 n제곱으로 분모 문자 가장 지배적인 애로 나눠보면은 얘는 1 더하기 4분의 G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빵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지금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냥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5배의 4분의 G2의 n제곱 쓸데없는데 그냥 썼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빵, 얘도 지금 빵. 그래서 1분의 4로 나오더라.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그렇죠.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다 따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극한의 성질로 찢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엄밀한 풀이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 두루뭉실하게 알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갔을 때 진짜 진입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알고 나서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4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은 H2는 그냥 4구나가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H3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어차피 얘가 3,3인데 이게 F3도 3, G3도 3 그쵸? 어차피 3,3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3제곱하면 다 3, 3, 3, 3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배의 3의 n제곱 그쵸?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눈다고 친다면 안 나눠도 얘는 그냥 딱 보이기는 하는데 1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5로 그냥 나오죠. n이 아예 없어지니까 2분의 8 n 또 4로 나오네요. 그쵸? 이것도 지금 4예요. 답이 3번. 괜찮나요? 그쵸? 지금 이게 아쉽게도 지금 4번 나온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좀 있었어요. 4번 나온 사람들이 근데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15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5번. 얘는 사실 그냥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미안해. 유형 15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유형 15번과 유형 16번. 요거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진짜로 요 유형 15번, 유형 16번만 잘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유형 15번은 어떤 기초 과정에 관련된 얘기죠.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거. 유형 1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형 16번이 저건 아예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유형 15번에서 한 문제 정도만 일단 먼저 좀 풀어볼게요. 130번 한 번만 풀어보고요. 된 친구들은 133번으로 풀어볼게요. 자, 130번은 봐서 그냥 설명 생략할 거고요. 133번이 메인입니다. 130번 유형 15번. 근데 이쪽은 함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애가 나와요. 유형 16번. 유형 16번 여기도 유형 15. 응? 여기도 유형 15, 여기도 유형 15. 미안해. 유형 15가 두 개나 있네. 하하하하 미안해. 하하하하. 오타 수정해달라고 할게. 자, 1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5분의 m의 n제곱 요 하나가 지금 등배수열의 극한이에요. 그 등배수열의 극한이 분모 분자에 있기 때문에 5분의 m이라는 애가 초항이자 공비죠. 그러면 초항 조건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5분의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해 보면은 얘가 0으로 갑니다. 얘가 수렴합니다. 그 외에도 무한대로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답을 잘못 구할 리는 없겠다. 왜냐하면 보기에 4가 있었으면 틀리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보기에 4가 없어요. 안 돼. 자연수. 자, 130번은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결론은 얘가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얘 한번 볼게요. 5분의 m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얘는 그냥 빵빵으로 가죠. 그러면 1분의 2가 되니까 그냥 2로 나와요. 그러면 5분의 m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야 이건 발산하는 거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돼요. 그쵸? 만약에 이게 5분의 m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얘 자체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면 얘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쵸? 어차피 5분의 m의 m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럼 결국엔 약분해보면 얘는 5분의 m으로 나와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5분의 m이 이번에는 1인 경우. 얘는 왜 절대값으로 안 하냐? 왜냐면 얘는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완전히 극각으로 가죠. 1만 수렴하니까. 공비가. 이제 5분의 m이 초항이죠. 공비니까. 얘는 1일 때는 수렴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 안 하죠. 그래서 5분의 m이 1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3으로 수렴하네요. 그럼 5분의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뭐야? 그럼 짝수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죠? 분모가 2가 돼요.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처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되죠? 이게 수렴하려면 n이 짝수건 홀수건 둘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죠? 마치 수열에서는 함수의 자각하는 극한과 동급인 애가 교대 수열에서 나오는 홀수항 짝수항.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항. 뭐 이런 것들. 그게 그나마 좌칸 우칸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방금 봤지만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일단 n이 홀수인 경우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수렴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짝수 홀수 둘이 똑같이 나와야만 수렴값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2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얘는 다 돼요. 이거는 아예 안 되죠?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되는 경우는 언제? m이 10일 때. 이거는 다 되니까 5분의 m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m이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 그쵸? 그래서 1, 2, 3, 4. 그래서 1, 2, 3, 4랑 10 이렇게 5개만 수렴할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이게 자연수 m의 개수가 아니고 정수 m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게 의외로 꽤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수 m의 개수라고 하면은 똑같죠? 정수 m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9개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총 10개입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정수 개수가 몇 개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다가 1 더하죠? 그죠? 9개. 이거 증명 시간이 아까워서 미안해. 넘어갈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133번. 이것도 후딱 한번 좀 풀어볼게요. 비슷합니다. 이거 133번만 잘 풀면 돼요. 133번만. 답은 1번이에요. 1, 2, 3, 4에다가 10까지. 5개. 풀었구나. 미안해. 근데 이건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맞았어. 빠르다. GX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얘는 FX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그래서 유형 16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팅. 이거 다 뒤에 유형 16번 17번으로 돼 있는데 하나씩 밀린 거예요? 망했어. 미안. 나중에 편집해서 책으로 다시 줄게. 힌트 쭉 줄까요? 지금 얘는 K분의 6이라는 애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얘가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케이스로 나눠봐요. K분의 6이 공비니까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얘 무시해도 되죠. 그럼 그냥 K분의 6이 나와요. 근데 K분의 6이 크기가 1보다 작다면 빵빵 되니까 그냥 빵만 나오죠. 그 다음에 K분의 6이 1이면 1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나와요. 이렇게. 133번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133번을 완벽하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야지만 사실상 유형 16번이 체계적으로 풀립니다. 유형 16번이. 방금 130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작은 거,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다 분류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유형 16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때 맞았어. 제대로 풀었어요. 하지만 아까 한 것처럼 케이스를 분리해서 바로 내가 좀 써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K분의 6 하나에 N제곱만 놓고 본다면 얘가 얼마로 가는지가 지금 핵심인 거니까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지금 얘는 수렴 조건만 쓴 거지 R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렴 조건만 쓴 거지.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1보다 크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건 어쨌거나 크기는 무한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냥 약분시켜 놓으면은 K분의 6이죠. 그죠? 그래서 K분의 6. 그 다음에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상태라면은 얘는 어차피 빵빵으로 나올 거예요. 빵빵. 그래서 얘는 1분의 0이니까 그냥 0으로 등장을 하겠고 K분의 6이 1인 경우 이거는 구분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1과 1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공비는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크기가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R이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차피 1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K분의 6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n이 홀수일 때는 아예 분모가 빡 나와서 정의가 안 되죠. 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범위를 좀 설정해서 가줘야 돼요. 이 K분의 6의 크기가 1보다 큰 상태?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결론은 뭐냐면은 요거는 K는 아니다. 여기다 쓰자. K분의 6이 음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K분의 6이 양수면 1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K 곱해주면은 K 어차피 지금 음수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뀌죠? 양변에 K를 곱해주면 부동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양변에 K를 곱해주면은 K는 6보다 작아요. 괜찮네. 그렇죠? 요것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네요.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지만 6보다 작은 건 다 되네. 그쵸? 요 경우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 K가 0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의가 안 되는 애라서 K가 0인 경우는. 근데 뭐 문제는 어차피 K가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양수 쪽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K분의 6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찢어본다면 미안해, 그냥 양수만 할게. 양수만 할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진짜로. 너무 지저분하다. 양수만 할게요. 이것만 할게. 자, 그래서 6K. 그래서 K가 6보다 큰 경우들은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K가 6보다 작은 것만으로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1, 2, 3, 4, 5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6보다 큰 경우는 지금 아예 그냥 빵으로 나온다.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K가 6일 때죠? 그쵸? 다시 한번 결국에는 최종 정리해보면 AK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가 K가 1보다 커놨지만 6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0으로 아닌데 어디 갔냐? K분의 6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6인 경우에는 얼마로 나온다고요? 2분의 1로 나오고요. K가 6보다 큰 경우에는 얼마로? K가 6보다 큰 경우가 어디 갔지? 6보다 큰 거. 그냥 빵으로 나오죠. 요게 그냥 다 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KAK예요. KAK. 그러면은 AK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1부터 5까지는 K분의 6을 집어넣죠. K는 1부터 5까지는 AK 대신에 그냥 K분의 6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K가 6일 때는 6 곱하기 A6. 그쵸? A6. 근데 A6이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K가 7부터 10까지는 AK가 그냥 빵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K 곱하기 빵. 그쵸?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얘 지금 K는 1부터
5까지 그냥 6이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3이구나. 6만 5개니까 30이죠. 그래서 그냥 답이 33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요거는 빨리 마무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보다 뒤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30번을 내가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130번 가지고 133번을 풀어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130번을 꼭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16번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133번까지 안 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개념에서 확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135번을 설명 한 번만 좀 해볼게요. 135번을. 자,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렇다 싶으면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얘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미트 x가 아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3. 당연히 x가 초항이자 공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x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왜 이렇게 들어가죠? 얘랑 얘가 수렴하는 애라서. 그럼 얘만 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실수 x에서 다 봐야 되니까 나머지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1로 나눠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얘네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x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빵, 빵. 1분의 3이네. 3이에요.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무한대, 무한대. 그죠? 부호는 몰라요. 부호는 모르지만 크기 자체가 무한대, 무한대. 그럼 1과 3은 의미가 없죠? 그럼 분모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그럼 x가 1이면은 몇 제곱을 해도 1, 1, 1, 3. 그러니까 2분의 4니까 이거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이고 n이 홀수 제곱이면은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짝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미안해. 좀 이렇게 짜그러졌냐? 3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때는 1로 나오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지금 2로 나오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없어요. 그냥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fx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까지 나오냐면은 fx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한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뭐 g3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것들 같이 튀어나와요. 괜찮을까? 그렇죠? 불연속이 관련된 걸로 수투랑 연계된 문제가 중간고사에 잘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은 요것만 먼저 한번 정리해봤고요. f-3, f4분의 1, f1은 뭐 그냥 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 문제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자, 137번 먼저 한번 해봅시다. 137. 요 경우면은 얘가 빵빵 나오죠. 왜냐면 k분의 6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무한대제곱 빵빵 나오지.
그러니까 AK는 이 범위에서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K분의 6이 1보다 작으려면 K가 6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K가 6보다 클 때는 AK는 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보다 큰 7, 8, 9, 10은 다 빵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보다 크니까 얘가 무시되죠. K분의 6인 거지. 이 범위에서 AK가. 근데 얘가 1보다 크려면 K는 6보다 작아야죠. K가 1, 2, 3, 4, 5에서는 AK가 K분의 6. K분의 6에다가 K 곱했으니까 6만 나오지. 1, 2, 3, 4, 5는 6만. 그래서 30 나오지. 5개니까. 그 다음에 K분의 6이 1인 경우는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죠. K가 1이니까. 1의 n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인데 이룰 수 있는 K 값은 6밖에 없죠. 그럼 K가 6일 때는 딱 얼마지? 2분의 1로 나오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분의 1. 그치? 오케이. 괜찮아. 제곱한테 공부돼 있어 어떻게? 사실 얘는 x제곱이 초항이자 공비인 건 맞는데 문제 취지가 사실 어떤 뜻이냐면 짝수울수 보여주려고 한 거라서 그냥 x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주면 편해요. 제곱 얘는 먼저 제곱으로 보면 맞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넣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답만 내는 거는 그때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7번은 천천히 잠깐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답만 내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F-1랑 F2분의 1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답만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 답 내는 게 잘 익숙하지가 않다. 그럼 일단 답 먼저 내봐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F-2다.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의 2n제곱.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크기는. 얘는 2고요. 얘도 마이너스 2의 무한대제곱. 얘도 마이너스 2 무한대제곱. 그냥 얘 무시하면 되겠네요. 그럼 2의 n-1제곱으로 나누면 x 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2분의 1이에요. 괜찮네? 괜찮을까? 답만 되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플러스 2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얘보다 얘가 하나씩 더 많죠? 그럼 이거 무시하면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쵸? 그냥 2분의 1 나오겠고 그러니까 답만 낸다면 그 다음에 F2분의 1 이러한다면 리미트 2분의 1에 2n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2n제곱 의미 없잖아요. 지금 빵빵빵 나가니까 얘는 그냥 빵.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번.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내는 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답은 그것도 솔직히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보면은 답 정도는. 그러니까
적어도 스텝 1에 있는 애들은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자 라는 거예요. 참고로 스텝 2에 140번부터 스텝 3까지는 그래프 못 그리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진짜로 140번부터는. 자, 그럼 얘는 나눠줘야 되겠는데 초항이 지금 뭐지? 이거 지금 2씩 올라가는데? 2씩 올라가면 그럼 공비가 지금 x제곱인데 초항과 공비는 둘 다 x제곱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얘만 보면은 그러면 x제곱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x제곱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x제곱의 1인 거,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잠깐만, x제곱이잖아. x제곱이 음수 나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얘도 제곱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냥 x제곱이 1보다 큰 거. 그럼 x의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x의 크기가 1보다 큰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x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나오지도 않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은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x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x가 1인 거, x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본다면 크기가 1보다 작죠. 빵빵빵 2분의 빵 빵. 자, 그럼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얘 무시하죠. 그럼 x의 2n-1제곱으로 약분하면은 x 하나 남고 x 하나 남고 x분의 1 플러스 x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무한대요. 얘 무시하죠. 무시한다 라고 하긴 좀 그렇다.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 놓고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큰 게 지금 x의 2n제곱이에요. 2n제곱. 근데 이걸로 나누면은 별로 좀 이쁘진 않으니까 얘로 나눌게요. 작은 걸로 나눕시다. 그게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2n-1제곱으로 그냥 2n제곱으로 나눌까? 그냥 x의 2n-1제곱으로 나눌게요. 분의 x의 2n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2n-1제곱 분의 x의 2n-1제곱 플러스 x의 2n제곱. 그럼 얘는 어차피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는데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2n개에서 2n-1개를 빼는 거니까 약분하는 거니까 x 한 개가 남고요. 얘는 x의 2n-1제곱 분의 2가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찢으면 그냥 1 나오고 이렇게 찢으면은 그냥 x 하나 남죠. 그럼 어쨌거나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2가 되니까 얘 결국 0으로 보낸다고 친다면 얘는 x분의 1 플러스 x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기본적인 극한이죠. 큰 걸로 나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실해서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그냥 나옵니다. 왜 무시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위험하기는 하죠. 아닌가? 미안.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그죠? 어차피 1이니까. 그럼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홀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0 되네요. 얘 그냥 0이네요. 와, 그럼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 자, 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얘 그래프가 그냥 계속 빵 나와요. 그마저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으로 나옵니다. x가 1일 때는 3분의 2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x 플러스 1.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몫을 빼내서 들어가죠. 점근선 x는 빵, 점근선 y는 1. 그래서 x가 0일 때가 점근선이고요. y가 1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2 지나가는 애예요. 그럼 요 점 지나가는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 나오죠? 요 점 지나가지.
자, 그게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니까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만 나와요.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 괜찮죠? 자,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려야 돼요. 왜? 지금 140번 문제 같은 아니 그래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교점 몇 개 나오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프 안 그리면 절대로 못 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답은 어차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그럼 뭐 요거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고 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2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f 2분의 1이면 어차피 2분의 1이죠. 아 여기 2분의 1, 0.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0 더한 거니까 답이 4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에 있는 거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140번이 제일 좋아서 이걸로 갑시다. 140번. 어디가 헷갈리지? 이거요. 140번에서 얘 지금 헷갈리나? 괜찮아? 응. 그래프를 모형을 그리는 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요 식을 쓰는 것만 잘 나오면은 그래프는 천천히 그려봐요. 그건 계속 꾸준히 해봐야 돼서. 분수함수만 좀 조심하면 되지. 오케이. 얘는.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연이는 확신을 가지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 하게 돼. 화이팅이야.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진짜 잘하고 있어.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직선이요?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얘네가 무시되죠. 그럼 분자가 x가 하나가 더 많지. 그치.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X가 1보다 클 때. 응? X가 1보다 작을 때. 아니지.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자, 이거 조금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식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4개로 나누죠. x제곱의 크기가 1보다 작은지 큰지 이걸로 나눠도 되는데 어차피 이런 2제곱은 그냥 x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x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다 따져볼게요. 자, 그럼 x의 크기가 1보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x제곱이 이거 제곱으로 쓴 사람 중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해가지고 이건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x제곱이 애초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 쓴데. 괜찮지?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2제곱 같은 경우에도 그냥 x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누는 게 나아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x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빵. 그죠? 이거 무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4.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오히려 얘네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보다 분자가 x가 하나가 더 많아요. 얘는 그냥 x로 나오겠고, x가 1인 경우에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3 플러스 4. 2분의 5 빼기 3. 2분의 2죠? 1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짝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분의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4. 2분의 6이니까 3으로 나옵니다. 3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좀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x의 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오. 자, y는 x. y는 x. 자,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요. x가 1보다 클 때, 그쵸?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여기가 지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긴 상태고요.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하면은 얘가 대충 한 4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1,1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에요.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1. 얘는 지금 1에선 연속이네요. 그렇죠? 1에선 연속이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대충 한 요 정도쯤 지나가겠네요. 마이너스 1,3.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g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fx랑 만나는 교점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m의 값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바뀌어요. 자, 참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식이 표현되어 있을 때
기울기가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 보통 지나가는 한 점이 반드시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줘야 돼요.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나오죠. 0,1 걔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울기식을 제일 많이 쓰죠. 기울기식 y는 mx 플러스 n. 그래서 항상 일반형은 미지수 2개예요. 1차 함수니까 미지수 2개.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요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왜 y절편이 아니고 지나가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 y절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y는 3x 플러스 n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고 지나가는 점은 몰라요. 명확하게 지나가는 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y는 m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와 있어요. 기울기를 모르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0,2.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y는 mx 플러스 m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m의 값에 관계없잖아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묶어보면은 얘는 m의 개수가 x 플러스 1인데 좌변은 m의 개수가 없죠. 빵.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빵일 때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기준이 되니까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0,1 요걸 기준으로 직선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더라? 뭐지? h-2랑 리미트 m이 1로 갈 때 hm 요거를 구해달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때 교점 개수랑 기울기가 1 아니 극한의 1 그때 교점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2 같은 경우에는 요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3 지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교점 개수 몇 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얘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에요. 절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기울기가 1인 상태를 일단 그려봐봐요. 근데 실제로 얘는 기울기가 1이 아니죠.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됩니다. 극한은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1인 상태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1인 거. 기울기가 1이면은 교점이 몇 개 나올까요? 한 개 나와요. 한 개.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클 때는 한 개 아닌가? 이러면 안 되죠. 왜? 지금 이게 한 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기울기 1인데 얘도 기울기 1이라서 평행하니까 뒤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앞뒤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 만약에 1 플러스로 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인 경우로 한번 본다. 1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죠. 그럼 뒤쪽에서는 좀 과장되게 그릴게요.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보다 큰 상태로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과장해서 그린 거지 1보다 아주 살짝 큰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만나요. 뒤에서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1일 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1일 대로. 그러면 좌극한도 2로 나오나? 그죠? 2로 안 나오면 이거는 수렴을 안 하니까 답이 없어져요. 그러면 좌극한도 한번 해볼게요. 1보다 작을 때. 그럼 1보다 조금 작아요. 여기 파란 거보다 조금 누우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상태의 그래프는 두 개, 똑같이 두 개 나와요. 이쪽에서는 안 만나지만 여기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경우든지 항상 2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야, 큰일 났다. 유형 17번은 까지는 숙제로 갈게요. 유형 17번까지는. 유형 17번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라서 혼자 풀 수 있는 거라서 여기 스텝 2 두 문제만 145랑 146 풀어보면 되고요. 오늘 수열의 극한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장이 남았네요. 5문제가. 6문제가. 미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문제만 수요일 날 후딱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급수로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급수 한 반 이상 좀 나갈 거예요. 미안. 고생했어. 안녕. 와, 도훈아 미안해. 오늘 못 끝냈어. 안녕 재혁아. 응. 등급? 모의고사 본 거? 미안. 잠깐만. 동훈아 혹시 이해 잘 됐니? 나갔네.